세계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역사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소련이 핵발전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를 겪었다는 것이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방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지역 전체를 방사능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다. 숲은 오염되었고 도시는 버려졌으며 과학자들은 그 어떤 생명체도 그곳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생명이 돌아왔다. 이 동물들이 배제 구역 내에서 높은 밀도 또는 높은 개체수로 지속되는 큰 이유는 인간의 부재 때문이다. 통제구역 깊숙한 곳에 설치된 카메라에는 늑대와 새, 물고기를 비롯해 인간이 여전히 발을 들이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여기는 구역에서 살아가는 여러 동물의 모습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일부는 충격적인 기형을 보였다. 다른 개체들은 과학자들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방사능에 적응하는 듯 보였다. 연구자들이 체르노빌의 야생동물을 더 깊이 조사할수록 영상은 더욱 기이해졌다. 다음은 체르노빌 통제구역 내부에서 발견된 가장 기괴한 동물들이다. 7일 위리 체르노빌 사고 이후 색이 변해버린 개구리. 체르노빌 참사가 발생한 후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원자로 근처에 사는 동물들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방사능이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번식 기능을 손상시켜 시간이 흐를수록 개체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제 구역 안에 사는 한 작은 종이 연구자들의 예상을 뒤엎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동양 청개구리다. 보통 이 개구리들은 밝은 초록색을 띠어 나무잎이나 초목 사이에 몸을 숨기곤 한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체르노빌 원전과 가까운 곳에 서식하는 개체군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상당수의 개구리가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어두운 거의 검은사에게 가까운 피부를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처음에 연구자들은 이것이 방사능 노출로 인한 무작위적인 유전적 손상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조사가 거듭될수록 이 현상은 더욱 기이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피부색이 더 어두운 개구리들의 생존율은 눈에 띄게 높았다. 연구진은 이후 피부색을 어둡게 만드는 색소인 멜라닌의 증가가 방사선 피해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시사했다. 멜라닌이 자외선으로부터 인간의 피부를 보호하듯 방사능 노출로 인한 생물학적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세대를 거듭하며 색이 짙은 개구리들은 오염된 지역에서도 살아남아 번식할 확률이 더 높았다. 다시 말해 체르노빌 주변 환경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을 직접 선택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는 출입 금지 구역 내의 방사능이 야생동물을 단순히 해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첫 번째 신호였다. 방사능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6위 방사능 피해를 안고 태어난 새들. 과학자들이 금지구역 깊숙한 곳까지 조사를 확대하면서 모든 종이 개구리처럼 성공적으로 적응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떤 동물들은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수준이었다. 체르노빌 인근의 조류 군집에서는 야생에서 이 정도 규모로는 좀처럼 기록된 바 없는 충격적인 신체 기형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깃털 모양이 뒤틀리거나 부분적인 백색증을 보이는 개체, 종양이나 안구 손상이 있는 새들이 수없이 포착되었다. 일부는 비행이나 먹이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백내장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경악스러운 발견은 과학자들이 그들의 뇌를 조사했을 때 나타났다. 오염이 심각한 일부 지역의 특정 조류들은 금지 구역 밖에 사는 개체들보다 뇌의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았다. 연구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방사능 노출이 여러 세대에 걸쳐 발달 과정을 방해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영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많은 새가 번식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 그리고 짧아진 수명에 시달리고 있었다. 참사 이후 몇 년간 일부 종은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어떤 종들은 이 지역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그 모든 파괴의 한복판에서도 체르노빌의 생명은 어떻게든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는 한 가지 기묘한 의문을 낳았다. 방사능의 영향으로 어떤 종들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왜 다른 이들은 오히려 번성하기 시작했을까? 5위, 통제구역 내에서 번성하는 늑대들.
1990년대 체르노빌 통제구역에 발을 들인 과학자들은 생태계가 황폐해졌을 것이라 짐작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광경이었다. 늑대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원자로를 둘러싼 방사능 오염숲에서 늑대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구역 밖의 야생동물 보호구역보다 개체 밀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본래 방사능 노출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형 포식자를 약화시키고 번식력을 손상시키며 세대를 거듭할수록 생존율을 떨어뜨려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이 떠나자 체르노빌 주변의 숲은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의도치 않은 야생동물 피난처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늑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무인 카메라에는 버려진 마을과 텅 빈 학교, 그리고 수십 년간 인적이 끊긴 도로를 누비는 늑대 무리의 모습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일부 개체들은 사고 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사능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오염구역 근처를 위험천만하게 배회하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다. 이후 연구자들은 통제구역 내 일부 늑대들이 특정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저항력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을 발견했다. 다만 이들의 성공이 실제 적응의 결과인지 아니면 인간의 사냥과 개발이 완전히 사라진 덕분인지를 두고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 영상은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최상위 포식자 무리가 이제는 인간이 살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땅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출입 금지 구역을 더 깊숙이 탐사할수록 그곳의 생태계는 점점 더 기이하게 변해갔다. 4위 체르노빌 아래 서식하는 거대 메기. 파손된 원자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체르노빌 냉각 운하의 검은 물줄기 아래에서 과학자들과 작업자들은 수면 밑을 움직이는 거대한 존재를 목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카메라에는 발전소와 연결된 오염된 수로 근처에 엄청난 수의 거대 메기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어떤 것들은 일반적인 민물 고기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크기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거대하게 자라나 있었다. 관련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방사능이 체르노빌 깊은 곳에 돌연변이 물고기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고 어떤 면에서는 더 충격적이었다. 과학자들은 메기가 이토록 거대해진 이유를 대피령 이후 출입 금지 구역이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생태계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낚시는 중단되었고 인간의 활동은 사라졌다. 특정 수로에서는 포식자들마저 줄어들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이 물고기들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남겨졌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성장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방사능 오염이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수중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체르노빌 주변 호수와 운하 바닥의 퇴적물에는 사고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 생물들 중 상당수가 평생을 오염된 물속에서 살아왔음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과학자들에게 이 거대 메기는 체르노빌 안의 생명체들이 더 이상 그 누구도 원래 예상했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다. 쌈 W. 체르노빌의 유기된 반려동물, 그 후손들의 이야기. 1986년 체르노빌 대피가 시작되었을 때 가족들은 단 며칠이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을 거의 챙기지 못한 채 집을 나섰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반려동물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다. 사고 후 몇 주 동안 버려진 개들은 텅 빈 아파트 단지와 거리, 그리고 원자로 주변의 숲을 배회했다. 수천 마리가 굶주림과 추위, 방사능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일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그 후손들은 출입 금지 구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오늘날에도 야생개 무리는 여전히 버려진 도시 프리피아트와 발전소 주변 지역을 떠돌고 있다. 이들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이례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염된 환경 중 한 곳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들 중 상당수는 구역 밖의 개들과 유전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보였다.
연구진은 수십 년간의 고립과 방사능 노출이 세대를 거치며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해하기 위해 DNA 샘플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일부 개들은 인간이 짧은 시간 동안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사능 핫스팟과 놀라울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역에서 전해진 영상은 섬뜩했다. 녹슨 건물 아래에서 잠을 자는 개들의 모습, 텅 빈 학교를 소리 없이 가로지르는 무리들, 그리고 40년 가까이 오염된 채 남겨진 숲을 배회하는 동물들이었다. 하지만 연구진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동물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 보이는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대다수의 동물이 너무나도 평범해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과학자들은 체르노빌에 대해 예상치 못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자연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 없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적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야기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곤충들. 참사 이후 체르노빌 내부의 모든 생명체가 더 거대해지거나 강해진 것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일부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동물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었다. 바로 곤충들이다.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수년이 흐른 뒤 통제 구역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방사능 수치가 높은 지역에서 꿀벌과 나비, 메뚜기, 그리고 거미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 피해가 곤충들에게만 국한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연구진은 곧 이 영향이 생태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분 매개자가 줄어들자 특정 식물들이 번식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이다. 곤충을 주식으로 삼던 조류 개체수가 일부 오염 지역에서 감소하기 시작했다. 방사능 수치가 높은 곳에서는 거미줄조차 기이한 변형을 보였으며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곳의 거미들은 훨씬 약하거나 불규칙한 구조의 집을 짓고 있었다. 과학자들이 더 깊이 조사할수록 하나의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방사능이 모든 종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부 생물은 피폭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지만 어떤 생물은 적응해냈다. 그리고 소수의 종은 이 지역에서 인간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상황을 기회로 삼아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체르노빌 연구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대목 중 하나가 되었다. 연구자들은 방사능 환경에서 수십 년을 보낸 생명체들이 정확히 어떻게 반응할지 더 이상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통제 구역이 더 이상 단순한 오염지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거대한 통제되지 않은 진화의 실험실로 변해 있었다. 일 위자의 과학자들조차 여전히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기록 영상. 체르노빌 참사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연구자들은 여전히 인간의 장기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구역 깊숙한 곳에 동작 감지 카메라와 열화상 드론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포착된 영상 중 일부는 지금도 여전히 불안한 의문들을 던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방사능 수치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높은 핫스팟 지역을 아무렇지 않게 가로질러 이동하는 늑대 무리의 모습을 기록에 담았다. 카메라에는 신체적 기형이 뚜렷한 개체들이 연구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생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포식자들이 통제 구역 밖의 야생 동물들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하지만 많은 연구진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그들의 행동이었다. 어떤 동물들은 오염된 환경에 대해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듯했다. 숲에 잠식된 채 정적에 잠긴 도시를 무리지어 가로지르기도 했다. 1986년 이후 버려진 건물들 사이에서 생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마치 생태계가 거대한 재앙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서서히 재편한 듯한 모습이었다. 과학자들이 체르노빌을 깊이 연구할수록 이 통제 구역은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장소가 되어갔다. 본래 이곳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곳은 전혀 다른 무언가로 변모했다. 방사능이 생명을 파괴하고 적응을 강요하며 버려진 황무지를 지구상에서 가장 기묘한 야생 환경 중 하나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사고 후 4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과학자들은 체르노빌이 세대를 거듭하며 이 생태계를 어떤 존재로 바꾸어 놓을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오늘날 통제구역 안에 살고 있는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뜻이다. 체르노빌 참사가 지역 전체를 오염시킨 지 수십 년이 흘렀고 과학자들은 이 구역이 생명체 하나 없는 불모지로 남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카메라에는 인간이 여전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없는 방사능 숲에서 살아남아 어쩌면 적응까지 마친 동물들의 모습이 담기기 시작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포착된 영상들은 더욱 기이해졌다.